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 5,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의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 9,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 7,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국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또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관련된 42만 9,900달러가 익명의 은행에 예치돼 현재 자금 거래가 차단된 상태라고 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 업체를 운영한 탕신과 그의 남편 리시춘의 자금으로 이 중 50만 1,771달러는 이들 부부의 미국 투자이민 비용입니다. 검찰은 탕신 부부의 투자이민 비용과 또 다른 개인 자산 2만 4,209달러는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몰수의 근거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은행사기법 등 위반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시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ZTE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에는 북한 사무소로 발령됐습니다. 이후 리시춘은 부인을 내세워 중간 거래 회사를 세웠고 ZTE와 북한 사이의 거래를 주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현재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과 탕신 부부의 개인 자산 등이 거래가 차단되거나 압류된 상태인 점으로 볼 때 이들 자금은 미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8월과 3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돼 있는 약 40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7월에는 총 3개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11일 공개한 기소장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북한인 부녀 리정철과 리유경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1명 등 3명이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위장 회사를 통해 물자를 구입한 뒤 북한 회사로 수송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꾸려 거짓 정보를 활용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한 후 무역 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금융 사기와 돈 세탁 활동이라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북한인 리정철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다 추방된 유력 용의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하지만 이번 기소 내용에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해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 위반은 북한 정권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들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에 계속 자금을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활동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의 길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제안한 미얀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다음 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0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27차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으며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로 향하는 길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은 현재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인데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포럼에도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와 군사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과 함께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해 비건 부장관을 만나 미한 외교차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미한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10월 중순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같은 날 낸 보도자료에는 동맹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미한 동맹이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는 설명만 포함돼 동맹 대화를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83호에 따라 여전히 국제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한미군 전후회 부회장이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특별보좌관과 유엔 정전위원회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던 스티브 리 주한미군 전후회 부회장은 지난 10일 주한미군 전후회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부회장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도록 명시한 안보리 결의 83호를 강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조항은 앞으로 종전선언이 현실화돼도 유엔군 사령부의 한반도 평화조성 역할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리 부회장은 또 유엔군 사령부가 사실상 미군의 조직이라고 지적하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어떤 배경에서 창설됐는지 망각하고 있다며 그 같은 주장에 대해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회장은 유엔사 산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잠재적 역할도 강조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해체가 이뤄진다면 북한도 이 같은 중립적 기구의 감시를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는 북한 해킹 단체들이 암호화폐를 더 정교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면서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암호화폐 담당 특별수사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 산하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크리스토퍼 잔체스키 암호화폐 담당 특별수사관은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가 발간하는 기술 전문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 해킹 단체들이 필체인과 체인 호핑 방식을 통해 암호화폐 해킹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당국은 북한 정권이 중국과 연계해 펼치는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 회피 기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자금 동결과 자산 압류 요청 등 대응 조치를 늘리고 있어 암호화폐 분야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 활동을 펼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잔체스키 IRS 수사관은 앞서 미국 법무부가 2018년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운 중국인 2명을 기소한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4개국이 실시한 퍼시픽 뱅가드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대응의 역량 강화를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주도로 일본과 한국, 호주 4개국 해군이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며 자유공방전과 대잠수함 작전을 비롯해 해상 기동 군수 훈련과 통신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퍼시픽 뱅가드는 복잡한 해상 작전을 함께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각국의 능력을 배양하는 실효적 훈련으로 참가국들도 이번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뱅가드 해상연합훈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들 4개국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된 림팩 훈련 등에 이어 한 달 사이 3번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